네, 안녕하세요. 자료구조, 배열과 구조체 2장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배열은 어레이라 그러죠. 어레이. 구조체는 스트럭처. 자, 1학년 때 C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어레이와 구조체가 뭔지는 아실 텐데, 이 배열과 구조체 이 두 가지 이 문법 구조는 자료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장에서 이 배열과 구조체를 복습도 하시고, 자료구조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예제 코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장에서 배우게 되는 배열, 어레이와 구조체, 스트럭처에 대한 복습을 해봅시다. 자,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여기 1번부터 45번까지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모임이 나와 있는데 성적 데이터죠. 자,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의 집합체로 보시면 됩니다. 타입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문법적으로는 int 점수라고 점수 좀 씁시다. 점수 하고서 45 이런 식으로 해서 45개의 셀, 이게 지금 각각의 하나의 이 저장 공간을 셀이라고 그러는데 45개의 셀을 만들어서 그 셀 각각에다가 정수형 타입의 값을 기입을 해 놓은 것이죠. 타입이 같아야 되는데 이런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의 집합체라고 이게 어레이, 배열인 것입니다. 비교해서 이 구조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서 보신 바와 같이 4개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동일하지 않은 타입의 데이터의 집합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다양한 정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이름은 뭐 문자열이 되겠죠. 문자열, 전화번호도 역시 문자열이겠고 주소도 역시 문자열, 이메일도 역시 문자열이겠지만 하여튼 꼭 다 문자열일 필요는 없고요. 정수, 실수가 섞여서 나와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 개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4가지 속성으로 사람 개체를 표현한 것이죠. 이 하나하나를 각각을 이제 구조체에서는 이 속성에 대한 이름을 필드라고 그러는데 속성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필드라고 해서 이 서브 요소를 칭하고 있는데 4가지 필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개체를 묘사하기 위한 4가지 필드를 정의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4가지 요소 값을 여러 가지 기입을 한 것이죠. 구조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struct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구조체를 만드는 거. 앞에서 1학년 때 배우셨겠죠. 아무튼 이 array는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의 집합체, 구조체는 동일하지 않은 데이터 집합체인데 구조체는 하나의 개체에 대한 여러 속성들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을 먼저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배열이 왜 필요한 것인가? 자, 배열은 동일한 타입의 변수를 여러 개 만들고자 할 때, 여러 개라는 말은 결국 집합체라는 뜻인데, 여러 개의 데이터에 대한 변수를 각각 만들게 되면 쓸데없는 이런 변수를 양산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수 개의 변수를 만들어 놓게 되면 쓰기가 불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의미 안에서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를 만들고자 할 때는 어레이를 쓰게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int a 6라고 해서 문장을 써주시게 되면 a라는 이름의 배열이 만들어지는데 셀의 개수가 6개가 되는 것이죠. 이 그림으로서는 a1부터 a6까지 되어 있는데 보통 참자라고 하는 이 순번 값이 1부터가 아니라 0부터 시작하죠. 0번째서부터 5번째까지 총 6개의 셀이 만들어지는데 맨 첫 번째를 0번째라고 하죠. 맨 마지막이 이제 5가 되는데 아무튼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셀을 접근할 수가 있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식의 구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배열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배열이 없다면은 각각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A, 박스에 i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i 번째라고 하는 그 반복문에서 사용되는 첨자가 되는데 i를 0부터 5까지 증가시키면서 심플한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서 i 번째 셀을 접근하는 코드를 만들 수 있겠는데 배열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죠. 매우 불편한 코딩을 하게 되는데 배열이 있는 덕택에 간편한 반복문을 통해서 각각의 셀의 값들을 조회하거나 또는 조작하는 코드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배열은 반복문과 결합해 가지고 문장을 작성하게 되죠. 자, 배열이라고 하는 어레이의 물리적인 피지컬한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배열은 기본적으로 인덱스와 요소, 또 원소 쌍의 집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n개의 셀을 가지고 있는 어레이가 있을 때 맨 첫 번째가 0번째가 되고 맨 끝에가 n-1번째가 되겠죠. 자, n개의 셀을 가지는 어레이를 이와 같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는데 여기 이 숫자가 인덱스가 되겠죠.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들이 여기 놓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인덱스와 요소, 이 원소의 쌍의 집합체다 이거죠. 어레이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 이 인덱스를 통해서 이 각각의 셀의 값을 접근할 수 있죠. 자, 인덱스가 i면 i 번째 셀을 바로 다이렉트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그 요소, 항목의 접근의 시간 복잡도가 비고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어레이의 길이가 길거나 어레이 사이즈가 크거나 큰 어레이 또는 반대로 셀의 개수가 작은 규모가 작은 어레이. 자, 큰 어레이와 그 크기가 작은 어레이가 있을 때 i 번째 셀을 접근하기 위해서 시간을 측정해 보면 이 어레이의 길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제일 좋은 시간 복잡도인데 i 번째 셀에 접근하는 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어레이로서는 큰 장점이 되는 거죠. 자, 비교해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가 있습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 데이터의 선형적 구조를 말하는데요. 일렬로 늘어서 있는 데이터 구조가 리스트입니다. 자, 일렬로 늘어서 있는, 1차원적으로 늘어서 있는 데이터 집합체, 즉 순서가 있는 것이죠. 순서. 이러한 일렬로 늘어서 있는 순서 있는 데이터의 집합체를 만들고자 할 때, 그 리스트를 만들고자 할 때, 어레이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두 번째 방법은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링크가 있는 연결된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 이걸 노드라 그러는데 노드들이 포인터로 링크트 리스트로 연결된 구조를 링크트 리스트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연결 리스트라고 합니다. 링크트 리스트. 자, 아무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어레이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구현하는 경우에 특정 i번째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한 시간 복잡도는 비고의 1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데 그 리스트를 이와 같은 포인트를 이용해서 링크트 리스트로 구현한 경우에 i번째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바로 다이렉트하게 이 i번째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i번째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i번째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부터 맨 처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헤드 포인터인데 헤드 포인터는 주어지기 때문에 헤드 포인터를 시작점으로 해서 차례차례 다음 번째 노드로
방문해야지만이 i번째 노드에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가 길어질수록 i번째 노드를 방문하는 시간은 길어지는 것이죠. 즉, 이 노드 개수에 비례해서 노드 개수가 n개이면 n에 비례해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각 노드 항목에 대한 접근의 시간 복잡도는 B고의 n이 되는 거죠. n에 비례해서 노드 개수 n에 비례해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B고의 1에 비해서는 좋지가 않은 것이죠. 그럼 결국 데이터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어레이로 표현되어 있는 리스트가 링크드 리스트로 표현된 포인터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링크드 리스트에 비해서 i번째 데이터를 접근하는 시간 복잡도는 어레이 표현 방식이 훨씬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데이터가 고정되어 있으면은 어레이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중간중간마다 데이터가 삽입되기도 하고 또는 없어지기도 합니다. 삽입과 삭제가 반복되어서 굉장히 동적으로 데이터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어레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삽입 삭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링크드 리스트, 포인트 방식으로 만들어진 리스트가 훨씬 시간 복잡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공부는 나중에 리스트에 가서 하겠습니다. 자, 1차원 구조의 배열의 물리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6개의 셀을 가지는 정수형 어레이를 여러 가지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0번째 셀부터 해서 5번째 셀까지 총 6개의 셀이 만들어지겠죠. 각각은 다 정수형인데 C 언어에서는 정수형의 사이즈가 4바이트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주소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이 베이스 주소 여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번째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1번째 셀은 1000 플러스 사이즈 오브 인트. 자, 여기 아까 4바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소값이 플러스 4가 돼서 1004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 2번째 셀은 플러스 8이 되어서 1008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 셀의 사이즈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주소가 증가되어서 각각의 셀의 물리적인 주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개념은 그 포인터를 배울 때도 역시 이 주소 개념이 나오는데 이 어레이라고 하는 메커니즘과 이 포인터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서로 호환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포인터를 공부하실 때 연동되는 호환되는 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열에 대한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변수의 복사와 배열의 복사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일반 변수의 복사와 배열 변수의 복사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변수로는 x, y라는 변수가 준비되어 있고요. 배열 변수로는 a, b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일반 변수의 카피를 하는 코드를 보시면 자, y equal x라는 표현을 코드를 통해서 x라는 변수에 있는 값 2018이 y라는 변수의 카피가 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이제 변수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변수,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랭귀지,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변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 공간이라고 했죠. 자, x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 안에 2018이 있고 그 값이 y라는 메모리 공간으로 카피가 된 것입니다. 자, 이와 유사하게 이 A라고 하는 배열의 내용물을 B라는 배열로 카피를 하고자 합니다. 자, A라는 배열은 5개의 셀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0번째 셀부터 해서 4번째 셀까지 있죠. 여기에 지금 값이 3개가
어사인 되어 있는데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0번째에서부터 10, 20, 30이 채워지고 나머지 두 개의 셀은 디폴트 값이 0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확인한 결과 이렇게 0이 보이시죠? 채워지지 않으면 디폴트 값이 0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B라는 어레이는 아무 값도 할당해주고 있지 않죠. 그래서 B라는 어레이는 셀 개수는 5개 준비는 되는데 이 0번째서부터 4번째까지의 5개의 셀에는 값이 채워지지 않아서 여기 있는 값들은 일종의 가비지, 쓰레기 값이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A의 배열에 있는 내용물을 B 어레이로 카피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일반 변수에 카피하는 것 마냥 B 니콜 A라고 하면은 카피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배열 변수의 이름 A와 B라고 하는 것은 C 언어인 경우에 이 A, B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물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배열 변수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자, 요 A라는 배열 변수를 가지고, A라는 배열의 이름을 정의를 해보면, A라고 하는 것은, A는 A 배열 0번째 셀의 주소값을 의미합니다. 자, A라고 하는 배열 이름은 물리적인 메커니즘 차원에서 0번째 셀을 가리키는 주소값을 가지게 됩니다. B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문장은 사실 이게 컴파일 하게 되면 에러가 나기도 하고요. 사실은 문법적으로 맞지만 이제 컴파일 해보게 되면 에러가 나는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A라고 하는 주소값을 B로 준다.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진단 말이죠. 내용물을 카피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어레이에 있는 각 전체 내용물을 1로 카피하기 위해서는 각 셀의 값을 일일이 카피를 해줘야 됩니다. 0번째 셀의 값을 B의 0으로, 1번째 값을 B의 1로 이런 식으로 각각 i번째 셀의 값을 각각 카피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같이 반복문을 통해서 i번째 셀의 값을 bi로 카피하는 그러한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러한 불편함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작업을 해주면서 배열의 카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카피한 이후에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문을 쓰고 있죠. 그래서 A의 내용과 B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이와 같이 카피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어서 1차원 배열 얘기가 또 나오는데 문자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한 형태의 1차원 배열이죠.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S라는 문자형 어레이, 자, 12개의 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S0부터 S11까지의 셀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대인문을 통해서 게임 오버라고 하는 글자, 문자열이죠. 문자열이 스트링이죠. 문자열이 1차원 배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C 언어에서는 문자열을 1차원 배열로서 구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셀에 각 글자가 저장이 되고 있죠. 물론 각 셀의 바이트 수는 1바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요 파랗게 쉐이드된 부분을 보시게 되면 글자 수는 9글자인데 한 바이트가 더 차지하고 있죠. 자, 맨 끝에는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널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널 문자의 의미는 문자열의 끝, 즉 end 심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end를 의미하는 널 문자가 항상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어진 문자열의 바이트 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플러스 1에 해당하는 널 문자를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1차원 배열로서 구현되는 문자열을 처리하는 방법은 이런 이퀄이나 부등호 연산자 같은 걸로서는 비교를 하거나 복사를 할 수는 없고요. 복사하거나 비교하고자 할 때는 복사할 때는 스트링 카피 함수, 비교하고자 할 때는 부등호가 아니라 이러한 스트링 컴페어라고 하는 별도의 함수를 이용해서 카피를 하거나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다 공부하셨겠지만 나중에 별도 다른 챕터에서 이러한 함수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함수들은 string.h라는 헤더 파일에 그 명세가 정의되어 있죠. 자, 1차원 배열을 확장해서 2차원 배열도 만들 수가 있고 3차원, 4차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뭐 n차원까지 가능하나 practically 우리는 3차원 정도까지만 주로 쓰게 되고요. 자, 여기서는 2차원 배열을 만드는데 2차원 배열은 결국 행렬의 형태가 되죠. 매트릭스. 매트릭스 형태의 2차원 배열을 만들 수 있겠는데 작성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4, 3이라고 꺽쇠를 연속해서 행 크기와 열의 크기를 지정해서 이와 같은 2차원 배열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행의 수는 4개, 다음에 열의 수는, 컬럼의 수는 3개인데 이때 각 셀의 첨자는 행과 열 번호를 가지게 되죠. 자, 시작은 0이기 때문에 맨 첫 번째 셀은 0행 0열, 그다음은 0행 1열 이런 식으로 해서 차례차례 각각의 셀을 참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12개의 셀에다가 이제 이러한 값들을 집어넣고 있는데 중괄호를 중첩해서 쓰고 있는데 요 중괄호가 하나의 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1, 2, 3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었을 것입니다. 4, 5, 6은 그 다음 행에 있겠죠. 7, 8, 9, 7, 8, 9 이런 식으로 다음 10, 11, 12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자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이러한 그 데이터를 기록을 할 때 행 단위로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컬럼 단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행 단위로 첫 번째, 즉 0번째가 되겠죠. 0번째 행을 채운 다음에 1번째 행을 채우고 있고 2번째 행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행을 기준해서 행이 이제 영어로는 row라고 그러는데 행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채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이런 매트릭스 2차원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제 물리적으로는 실제 메모리 안에서는 이렇게 이 각각의 셀들이 이런 식으로 1차원적으로 늘어서 있는데 자, 자세히 보시면 0행 0열 데이터, 0행 1열, 0행 2열 이렇게 인접되어 있죠. 그 다음에 0행 2열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인접해 있는 것이 바로 1행 0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 각 행의 메모리가 실제로는 1차원적으로 인접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로우 메이저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행 우선 방식, 행 단위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죠. 자, 비교해서 R이라고는 요새 그 빅데이터 분석 시대를 맞이해서 R이라는 언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R 언어인 경우에는 2차원 배열을 생성할 때 컬럼 메이저로 행 우선 방식으로 해서 행이 아니라 열 우선 방식으로 해서 어레이를 만들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C 언어인 경우에는 이 로우 메이저인데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향후 이 2차원 비율과 또 포인터와의 호환성 문제를 공부하실 때 이런 사항들을 상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포인터가 사실 어려운 파트이긴 하지만 나중에 다시 복습하실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텐데 이 포인터와 어레이 간의 이 호환 관계만 잘 파악하시면 이 포인터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네, 이어서 함수의 매개 변수, 즉 입력 인자가 되겠죠. 입력 인자로서의 배열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copy array라는 함수가 예시되어 있는데, 자, 입력 인자를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인자가 배열로 표현되어 있죠. 자, 배열 변수로 표현되어 있고, 세 번째는 일반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의 목적은 array를 카피하는 것인데, 목적이 A라고 하는 array의 데이터를 B로 카피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개념으로 아래 보시면 copy variable, 여기도 인자가 두 개가 있는데 A라는 변수의 값을 B로 카피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변수 값을 카피하는 copy variable 함수가 준비되어 있고 array를 카피하는 copy array 함수가 준비되어 있는데, 자, 아래 이 메인 함수의 코드로서 아래와 같이 이러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 A라는 array가 앞에서 봤던 이와 비슷하게 5개의 셀을 가지는 A array가 있고요. 여기에 10, 20, 30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0으로 채워져 있겠죠. 그리고 또 5개의 셀을 가지는 B array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이런 상황에서 A라는 array의 내용물을 B로 카피하려고 copy variable 한 다음에 여기다가 A, B 이렇게 해서는 카피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 슬라이드 내용과 이유가 똑같은데요. 자,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A와 B라고 하는 이 배열의 변수명은 내용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0번째 셀의 주소를 의미하는 했습니다. A라고 하는 것은 0번째 셀의 주소와 같다. 주소값이 넘겨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내용물을 카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카피 어레이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자, A, B 배열 변수의 이름을 집어넣었는데, 요 세 번째 인자는 이제 배열의 크기를 말하는 것인데, 요 배열의 크기까지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카피 어레이 함수 내용물을 보시게 되면은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을 텐데요. 자, 보시면 자, A와 B라고 하는 것은 배열의 변수 이름이죠. 자, 배열의 변수 이름은 아까 언급했지만 주소값입니다. 0번째 셀의 주소값인데 그 주소값 A, B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를 여기에 전달을 했죠.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것을 받아낸 A와 소문자 A, 소문자 B가 있는데 이 소문자 A와 소문자 B도 어레이의 이름이죠. 배열의 변수 이름인데 똑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대문자 A도 주소고 그것을 받아낸 것도 주소 값이라는 얘기죠. 자, 주소 값인데 이제 배열 0번째 셀을 주소 값을 가지는 그런 변수란 얘기죠. 아무튼 그렇게 받아낸 그 변수 값을 가지고서 이 반복문을 보게 되면은 i번째 셀의 값을 b로 카피하고 있는데 이 주소 값을 통해서 이 주소 값이 이 대문자 a가 가리키는 메모리를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0번째 셀에 주소를 갖고 있는 대문자 a의 주소 값이 소문자 a 배열 변수로 카피됐으니까 이 소문자 a라는 것도 주소 값인 것인데 그 주소 값을 통해서 0번째 셀을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i번째 셀 값은 즉 적당하게 i번째 여기라고 가정한다면 이 i번째 셀의 값을 bi로 카피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역시 b도 역시 대문자 b 주소값을 받아낸 그러한 주소값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여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i번째 셀을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call by value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C 언어에서의 함수라고 하는 함수 호출 메커니즘은 입력 인자가
그대로 카피가 되는 메커니즘인데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함수 호출 메커니즘은 이 콜바이 밸류가 아닌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헷갈릴까 봐 다른 방식은 말씀 안 드릴 텐데 콜바이 밸류 방식은 값에 의해서 값을 카피하는 방식으로 해서 함수가 호출되는 것인데 여기 a라고 하는 것이 주소값인데 주소값 그대로를 카피해서 함수 호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소값이 카피가 돼서 이 a 자체도 주소값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이 가능한 것이죠. 자, 좀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이 콜바이 밸류 개념은 이 어레이를 인자로 해서 넣어주게 되면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예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제가 그 카피 어레이라는 함수를 만들 때 세 번째 인자로서 이제 배열의 크기에 해당하는 변수를 전달해 줘야 한다 그랬는데 이 배열의 길이, 배열의 크기, 즉 셀의 개수를 말하는 건데 셀의 개수에 해당하는 값을 넘겨줘야지만이 그 함수 안에서 반복을 할 때 반복의 횟수를 결정할 때 이 len 값을 쓰는 거죠. 이 len 값만큼의 반복이 필요한데 이것을 알려주지 않게 되면 반복의 횟수를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배열의 길이, 즉 셀의 개수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2차원 배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와 같이 2차원 배열인 경우에는 행 개수와 열 개수가 있겠죠. 그것을 알려줘야지만이 그 안에서 반복을 확정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구조체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